나는 프리다이빙을 할 때 웨이트를 얼마나 차야 할까? 이 제목에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웨이트를 차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로타에 있는 로컬 중에 하나가 저희 다이빙 센터에 찾아왔어요. 자기 스피어 피싱을 하러 가는데 웨이트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스피어 피싱 할 때 굳이 웨이트 없어도 돼, 여기는 물이 따뜻해서 너 수트 안 입잖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웨이트가 최소한 12파운드에서 15파운드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6kg에서 8kg거든요 제가 나는 물속에서 네 송잠 치우기 싫으니까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웨이트와 웨이트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웨이트와 웨이트벨트 종류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다이빙 센터에 있는 웨이트벨트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있는 천으로 된 벨트가 있어요.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많이 쓰죠. 저희가 사용하는 것처럼 고무로 된 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진 않는데 실리콘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쪽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허리띠처럼 끼울 수 있는 형태의 웨이트 벨트도 있어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프리다이빙을 하던 천으로 된 벨트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버 벨트와 실리콘 벨트는 디자인에 따른 취향 차이에 가까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실리콘 벨트가 훨씬 안전하고 급할 때 풀기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런 버클의 고무 벨트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손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건 마찬가지고, 오히려 실리콘 벨트 같은 경우에는 잘 늘어나고 구멍 간의 간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맞고 더 안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리콘이냐 러버냐의 차이는 그냥 취향 차이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웨이트도 많이 사고 싶어 하실 텐데 그냥 일반적인 납 형태의 웨이트가 있고 코팅이 되어 있는 웨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웨이트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 조금 더 고정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웨이트가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코팅이 된 형태의 웨이트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웨이트를 착용하셨을 때 어느 위치에 착용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항상 앞쪽으로, 무게가 앞으로 오게 차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웨이트벨트에 웨이트를 착용했을 때 이런 모양새가 될 거예요. 버클에 최대한 가깝게 하나가 있고 이쪽 바깥쪽으로 최대한 가깝게 하나가 있고요. 왜 앞쪽으로 오게 차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이빙을 할 때 많은 시간을 수면에서 엎드려서 시간을 보내기 마련이에요. 물속에 있는 걸 지켜봐야 되고 우리는 항상 스노클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엎드려 있는데 웨이트를 옆으로 차고 있다거나 뒤로 차고 있을 때, 옆으로 차고 있을 때 웨이트가 조금 돌아갔다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엎드려 있지 못하고 몸이 빙빙 도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이빙을 끝내고 수면으로 올라와서 회복 호흡을 했을 때도 무게중심이 앞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엎드려서 다음 다이빙을 준비할 수 있지만 뒤에 있다면 몸이 뒤로 넘어가거나 요걸 다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또 불필요한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적절한 웨이트의 위치는 앞쪽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웨이트를 얼마나 차야 되지? 프리다이빙 할 때는 웨이트를 얼마나 차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렸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웨이트를 얼마나 차야 될지 몰라서 요 영상의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은 여러분은 웨이트를 차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프리다이빙을 처음 배우면 중성부력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양성부력은 물 위에 뜨려는 힘이고 음성부력은 물속에서 끝없이 가라앉는 힘이고 중성부력은 양성부력 구간과 음성부력 구간 사이에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어떤 깊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력이라는 개념 외에 여러분이 특정 수심에 머물 때는 웨이트에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특정 수심에 머물게 할 때는 웨이트뿐만 아니고 체내에 있는 공기의 양,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발동작, 여러분이 어디에 어떻게 힘을 줘서 몸을 가누느냐, 여러분의 코어 근육 같이 수많은 변수가 가능하고, 프리다이빙에 있어서 궁극의 경지에 이르른다면 여러분이 웨이트 벨트를 차던 차지 않던 여러분이 원하는 수심대에 어떻게든 편하게 머무르실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덕다이빙을 하고 내려가는 데 있어서 웨이트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연습이 더 필요한 거예요. 다이나믹 apnea를 하는데 20m를 갈 때 그냥 부력 상관없이 여러분의 추진력만으로 여러분의 부력을 컨트롤해가며 20m를 가는 사람과 중성부력을 완벽하게 맞춰서 한 번 킥하고 멈추고 한 번 킥하고 멈추고 해서 20m 가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일까요? 전자가 훨씬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또 한국에서는 특히 수영장에서 다이빙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대부분의 경우에 웨이트를 차고 시작하면 가라앉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덕다이빙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예요. 한마디로 웨이트발로 다이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3mm 수트 정도 입었을 때 기준이고요. 3mm 전신 수트 이후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실 때 웨이트 없이 다이빙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 바다에서, 추운 바다에서 전신 5mm 수트, 7mm 수트 이상을 입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웨이트가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머무는 것처럼 따뜻한 바다에서 다이빙을 한다거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의 복장만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웨이트를 안 차고 하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왜 처음부터 웨이트를 차고 할까요? 대부분의 다이빙 강습이 2일 코스든 3일 코스든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분에게 자격증을 줘야 되기 때문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강사님이나 수업 방식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게 아니고 당장 여러분도 이틀 3일 비용을 내고 강습을 받는데 아니요, 저희는 3일 내에 못 따면 자격증 안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추가 비용 내시고 다시 배우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다른 곳 찾아가실 거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일단은 이 사람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려는 이런 마인드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바로 웨이트를 차고 시작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프리다이빙을 한다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프리다이빙 강습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한계에 도전하는 딥다이빙이 있고, 또 하나는 저랑 마리나가 선호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바다에서 바다 생물들을 즐긴다거나 혹은 사진과 영상 촬영을 즐기는 레크레이셔널 다이빙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케이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딥다이빙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강습 과정 내 여러 40m 이내에서는 웨이트를 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40m까지는 내려가고 올라올 정도가 되어야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할 문제인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여러분이 그 다음에 마스터 과정을 끝내고 40m 이상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대회 영상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무도 웨이트 안 차고 있습니다. 왜? 안전을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과하게 웨이트를 차게 된다면 내려갈 때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하지만 중성부력 기간을 지나가게 되면서부터 여러분의 하강 속도는 점점 가속을 받게 되고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빠르게 내려갈 때 다치지 않고 턴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이 쉽게 내려온 만큼 다시 여러분은 수면에 다다를 때까지 굉장히 어렵게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강습 과정을 한다거나 여러분이 일반적인 트레이닝을 할 때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웨이트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펀다이빙이라고 부르는 레크레이셔널 다이빙을 할 때는 저는 몸이 자꾸 떠요. 저는 다이빙을 하는데 물고기랑 산호를 가까이 보고 싶은데
몸이 자꾸 떠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웨이트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웨이트 없이 훨씬 안전하게 가까이서 보려면 1m에서 2m 정도 더 잠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빙을 하는 바다가 지형이 항상 균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파도와 조류가 항상 균일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이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날의 날씨와 바다와 조류에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의 산소 소모량은 훨씬 커질 수 있고, 여러분이 평소보다 훨씬 호흡을 짧게 잡고 금방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6m에서 멈춰있고 싶다고 6m의 중성부력을 맞추고 들어간다? 바다가 다 평평하게 6m로 이루어진 곳은 아니잖아요. 어떤 곳은 절벽 지형이고, 어떤 곳은 바위와 산호가 튀어나와 있고, 또 어떤 곳은 모래밭이 펼쳐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다이빙하는 환경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변수가 있어서 어떤 특정 깊이의 중성부력을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웨이트를 차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오시는 분들, 저희와 다이빙을 하기 위해 사이판이나 몰디브나 로타를 찾아주신 분들, 꽤 많은 분들이 오시자마자 말씀하시는 게 중성부력 안 맞춰봐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중성부력을 도대체 어떻게 맞추실 거죠? 몰디브 푸물라 같은 경우에는 산호가 2m에서부터 시작해서 200m까지 바다가 떨어지는 절벽에서 다이빙을 해요. 그러면 중성부력을 어디에 맞추고 어떻게 다이빙을 할지는 그 사람이 실제로 다이빙하는 깊이와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내가 다이빙하는데 만타레이가 수심 2m에 나온다. 내가 다이빙하는데 만타레이가 수심 40m에 있다. 내가 다이빙하는데 수심 15m의 고래상어가 지나간다.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깊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웨이트가 필요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웨이트를 어느 정도 차줘야 다이빙이 더 편안하시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웨이트를 좀 많이 찼을 때 안전 문제는 차치하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들은 조금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2kg와 1kg인데 2kg짜리를 차고 다이빙을 하게 되면은 금방 벨트가 헐거워지고 조금씩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더 무거운 웨이트를 차고 더 많은 웨이트를 찰수록 웨이트벨트 자체가 여러분의 몸에 밀착이 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다이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수면에서 여러분들이 릴렉스 하는데도 굉장히 방해가 되고요. 웨이트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허리에 부담도 많이 가요. 보통 프리다이빙은 수면에 엎드려 있는 시간이 길고 스쿠버 다이빙은 보통 중성부력을 맞추고 천천히 옆으로 움직이죠. 허리에 그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서 허리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디스크가 올 수도 있고요. 원래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라면 허리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빙샵에서 보트 다이빙을 하지 않고 여행 가서 비치 다이빙을 원하시는 분들, 웨이트 차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얕은 구간 통과할 때부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파도 부서지는 곳 혹은 얕은 산호초지대에서 최대한 엎드려서 지나가는 곳에서 여러분들 몸이 계속 내려가서 걸릴 수도 있고요. 패디 코스에서 적절한 웨이트란 수면에서 숨을 내셨을 때도 가라앉지 않는 무게라고 나올 거예요.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3mm 이상의 수트를 입는 게 아니라면은 웨이트를 안 차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무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다이빙 실력이 있으신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어디서 다이빙을 할 때 어느 정도 웨이트를 차야 내가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다이빙을 처음 시작해서 웨이트를 차면 좀 편한데 강습 받을 때는 웨이트 차서 되게 편했는데 왜 알레한드로는 웨이트 못 차게 하지? 혹은 내가 이제 강사님 없이 따로 여행을 갔을 때 웨이트를 뭘 사야 되고 얼마나 차고 들어가야 되지?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왜 알레한드로는 넥웨이트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넥웨이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거, 저희는 넥웨이트 안 씁니다.
이제 뭐 취향에 따라서 한국바다에서 다이빙 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들, 허리에 웨이트를 과하게 찰 경우에 미끄러지고 허리 아프고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목이랑 허리랑 분산하기 위해서 넷게이트를 차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은 사실 이걸 취향에 가깝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쓰잘데기 없다고 해야 될지 랍스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다이나믹 apnea 할 때 넥웨이트, 허리 웨이트 혹은 랍스타 필요한 건 여러분이 다이나믹 100m 찍은 순간부터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필요 없어요. 웨이트 없이 중성부력 안 맞추고 100m 정도 갈 수 있게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한계를 조금씩 찾아가는 과정에서야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의문 가지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중성부력이라는 건 물리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그러면은 웨이트 없이 사람이 중성부력을 자유자재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고급 스킬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랑 마리나, 물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는지 진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경우 많거든요. 아니, 영상으로 봤을 때 완전 10배 느리게 한 슬로우 모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실제 움직임이었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라고 놀라는 분들도 계시고, 몸을 안 움직였는데 방향 전환이 자유자재로 움직인다고 놀라는 분들도 계시고, 다음 영상에는 알레한드로 자세의 비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레크레이셔널 프리다이버로서 어떻게 최대한 안 움직이고 부력을 맞출 수 있는지,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지,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얼마 전 유튜브 댓글에서 알레한드로님 영상 보고 안전을 위해서 SMB를 샀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달아야 할지 감도 안 오네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요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는 여기저기 고리가 있어서 쉽게 체결을 할 수 있는데, 프리다이빙을 할 때는 이 SMB를 어떻게 달아야 하는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편한 방법은 요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요런 플라스틱 재질 아니어도 비슷하게 생긴 D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웨이트 벨트에 딱 고정되고 이쪽으로 쇠로 된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거, 요런 D링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체결을 하는 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요. 두 번째, 요런 거 없이 그냥 순수 웨이트 벨트와 SMB만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은 보통 요런 식으로 해서 줄이 안 풀리게 하죠. 그리고 요렇게 고정을 할 때 요 틈에 웨이트를 끼워 놓는 거예요. SMB를 끼울 때 요 더블 D링을 요 틈에 넣고 요 고리에 SMB를 고정하면 이렇게 별도의 장치 없이도 항상 소지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